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일을 가져올 때 뭐 LCO 라이트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BLCO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뭐 정제로스 EN50 10ppm 디젤유도 그렇지만은 가져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로드십 그 다음에 TTO. 로드십은 이 기름을 뽑아내는 곳에서부터 로딩 포트에서부터 실어가지고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까지 디스차지 포트까지 오는 것이고, TTO는 말 그대로 탱커 테이크오버. 일단 배는 로딩 포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살 것이냐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배가 항해 중에 여러분에게 제의를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에 보면은 이 탱크 테이크 오버에 대해서 TTO에서 어떻게 하면 서류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데, TTO는 무조건 여러분 NOR을 요구하셔야 돼. NOR을 Notice of Readiness. 이 NOR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NOR을 봤을 경우에는 이 배가 언제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여 출발했나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UAE 두바이 쪽에 어느 항구를 향해서 NOR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 보고 울산으로 보낼 테니까 이것을 매입하라 이제 그럴 경우에는 딱 무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최초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꼭 물어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OR의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들어도 괜찮거든요. NOR은 반드시 캡틴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탱커선을 뭐 2만 톤이든 3만 톤이든 또 심지어는 BLCO가 200만 벌이는 뭐 35만 톤 아닙니까? 큰 배를 가지고 오는 그 배를 가지고 오는 선사에 소속된 캡틴, 뭐 그리스 국적의 배라면 이 그리스 국적의 선사가 있잖아요. 그 선사에 소속된 캡틴이 선장이 그 배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NOR이 이제 발행될 때는 캡틴이 발행하는 거예요. 캡틴이. 그 NOR이 발행된 그 밑에 보면은 캡틴의 서명이 있고 캡틴의 풀네임이 있고, 이 캡틴을 어떻게 컨택하려는 위성 전화까지 다 나와 있어요. 캡틴의 이명. 물론 NOR을 발행할 때는 캡틴의 발행할 때는 캡틴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베슬 네임 그 선명이 헤드레터로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가 마리오 호다 그러면 마리오 호의 이름이 들어가고 캡틴의 이메일 어드레스, 위성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게 속해진 선박 회사 주소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선박 회사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울산으로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이 어차피 카고 에이전트를 정해야 안 됩니까? 그 카고 에이전트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선박 회사의 스크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뱅크 인수처럼 다 오게 되면은 리시빙 뱅크에서도 받지만은 ISN 넘버 같은 것은 우리가 유로크레스 스크린에 갖다 확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사의 스크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 마리오 배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하고 캡틴은 누구고 그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T2가 굉장히 안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T2로 가격을 뭐 싸게 준다. 예를 들어가 지금 EN590이 이제 일종의 프라임 셀러도 받게 되면 보통 지금 480불 아닙니까? 그런데 뭐 400불에 주겠다, 440불에 주겠다 그러면은 뭐 눈이 딱 뒤집혀져 가지고 서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NOR만 딱 받게 되면은 이 NOR에 있는 디테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또
카고에서는 바로 캡틴이 연락을 합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타이완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타이완에 TTO를 하나 잡아가 타이완으로 보내면은 타이완의 카고 에이전트에서 바로 서로 통화를 해요. 캡틴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되 엔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제 뭐 엔화를 돌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벙벙하다가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그 엔화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 어떤 선박회사 레터처럼 그래 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할 필요 없어요. 안 맞는 서류 보내는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블랙 메시지가 오고 간다든지 블랙 이메일이 오고 가면서 치킨이 먼저냐 에그가 먼저냐 하는 치킨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NOR 전에 무엇이 오느냐, 여러분에게 이 비엘을 보라고, 비로 브로딩이 있다고, 이 비엘을 보라고 보여주잖아요. 99%가 전부 다 하우스 비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엘은 무엇이냐, 배를 실을 때 편의상 이 프로덕트를 배에 넣기 위해 가지고 쓰여지는 하나의 그 일과성 서류거든요. 그걸 가지고 BL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 정보를 일단은 보호해야 되니까 다 가린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벽돌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게. 그런 건 다 아닌 거예요. 이왕 TTO를 준다고 할 거는 어차피 할 의사가 정할 경우에는 디테일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선박에서 스크린에 가면은 다 나버리는데 그때 그것을 감추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액츄얼 비엘을 보면요, 그 밑에 하주의 주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주의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주를 컨택해야 돼.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TTO는 서류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로딩 포트도 그렇잖아요. 이 캡틴이 보낼 때요,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너의 데스티네이션 항구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하고 그 항만에 있는 도착하려는 나라의 항만청에 통보도 하고, 또 여러분이 바이어라면은 엔드 바이어라면은 여러분의 카고 에이전트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또 캡틴이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줘요. 바이어한테 직접 이메일을 줍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스틸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모든 원자재 무역에서는 소통이 가장 정확해요. 요즘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일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LOI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뭐 브로커들이 하는 거예요. 뭐 브로커도 다 좋은 거지만은 왜? 자기들이 여러분에게 LOI를 받아가지고 SCO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다면 다행이지만은 여러분의 LOI에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자기 정보를 너무 밖으로 오픈하기를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패스포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 TTO가 많이 나와요. TTO 나오면 절대 여러분 NOR을 먼저 챙기세요. 뭐 BL을 뭐 이렇게 벽돌로 가려가지고 막 오는 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NOR만 하나 딱 지게 되면은 이 NOR 갖고 선사 스크린을 딱 확인하면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뭐 NOR을 정확하게 줄 셀러 같으면은 BL도 정확 하우스 BL을 안 주고 액츄얼 BL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대해서 또 미흡하면은 또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이 키 포인트입니다. 오일 거래에 뭐 원자재 거래에 중간에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에서 가지고 NOR을 안 챙기고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NOR을 보면은 이
배가 마리오라면 마리오의 그리스 흔적이라면 그리스의 국기가 탁 붙어 있고 또 그 선사의 마크도 붙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엔화를 딱 보면요, 이게 어디에서 출발이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냐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선박회사를 상대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선장을 상대로 위성 전화를 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일반 휴대폰 갖고 위성 전화를 시도해 버리면요, 금방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에이전트 컴퍼니가 있잖아요. 카고 에이전트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빌려줘요. 전화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아는 선박 회사가 있으면 그 선박 회사에 위성 전화를 사용해가지고 캡틴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에서 되는 로드십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가 강의가 시작 초기에 제가 로드십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로드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하시면요, 마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NMPC의 그 BLCO 같은 경우 로드십 손을 대면요, 굉장히 마진이 좋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메시지 타입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메시지 타입에 대해서는 제 이제 이 방송을 보면은 앞에 부분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챙겨가지고 몇 번 넘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오염수 문제는요, 그냥 방전 놔두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바닷물에 뿌려가 바닷물에도 희석이 되는데, 물론 뭐 바다가 강대하잖아요. 소금물에도 희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우리 땅에 바닷물보다 더 좋은, 자, 과학으로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를 더욱더 희석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해양을 만들 수 있는 꿈의 자재가 한국 땅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실에도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 한 20만 배를 가져오세요. 가져와가 우리 수조 만들어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프스에 맡기지 말고 알프스에 있는 남아있는 물을, 또 푸른 봉으로 아직 나오고 있는 물을, 그 오염수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혜를 흠업을, 그렇게 한다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안 되겠습니까? 한강의 기적도 이룬 대한민국인데 해양 오염을 막아내는 기적을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나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치를 가고 했던 사람은 그 후배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명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국민 항쟁이라 하고 내세우지만은 그거요, 함부로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항쟁의 선봉에 서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지만요, 항쟁이라 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일치된 모티브가 나옵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무엇을 먼저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의 대표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야당의 의원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독자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쪽 지금의 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도 조금은 서로가 교정해 가면서 이렇게 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너무 지금 이 야당 대표분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지금 딱 나온 게 국민항쟁이잖아요. 지금 국민항쟁이라는 말을 끄집어낼 때입니까? 지금 절대 아니죠. 차라리 솔직하게 내 사법 리스크가 나는 정직하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이것 때문에 단식한다, 그럴 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출구가 뭡니까? 단식을 하는데 이 현 정권의 대통령이 아무 대안이 안 내놓는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출구가 무엇입니까? 단식을 풀 때. 과거에 우리의 정치인 대선배들은 그렇게 단식을 안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정치하는 후배들을 보면은.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정치인이 있다 하면은 빨리 명분은 당식을 중지해야 됩니다. 차라리 하려면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단식한다. 우선이 무엇이냐? 당대표를 내놔야 돼요. 그 대표 자리 잡아가지고 혹자들이 말하는 공천 행사하려고 그러고 이거 옛날 이야기거든요. 옛날 이야기.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지금 이 야당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도 알잖아요. 빨리 우리 당대표분은 지금 대표자를 내놔야 돼. 내놓고 차라리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단식을 하면서 법정에도 가고 수사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이미지가 더 달라지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충고를 합니다. 지금은 국민 항쟁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 웃어버려요. 정말 항쟁을 해봤던 사람들은 항쟁 안 해봤잖아요. 항쟁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입으로 하는 게 항쟁이 아니에요. 뼛속 깊숙이 역사의 능선을 타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동지들을 안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피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항쟁이에요. 그런데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난 죄가 없다. 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단식을 한다. 국민들이 이해해요. 국민 항쟁이니 그런 건 너무나 국민하고 멀어져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당대표가 공천 주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그 참 썩은 동아줄을 쥐고 있잖아요. 이거 썩은 동아줄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야가 정상 와서 여당도 너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말고 야당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무턱대고 김남국이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지 말고 좀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좋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사법 리스크를 안고 내가 단식 들어간다. 내 대표자 내놓는다. 민주당이야 영원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전 오염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만들자.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모여가지고 과거에 정말 군부 독재 시대로 싸울 때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지금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안을 지금 의원수가 많은 야당이 책임을 지고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호에만 끝인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정치인들이 입에서 빨리 살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